안녕하십니까. 기출이 곧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과목인 수목관리학의 출제 범위 및 기출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학 먼저 두 파트로 지금 나눠봤습니다. 먼저 수목관리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목관리학은 기본적인 식재 목적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식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옮기는 거, 이식 부분에서 그리고 요즘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수목 보호 부분, 공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리 부분, 수목 상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한 관리할 때 작업 안전 부분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범위가 많은 부분이었는데 그 전에는 7회까지는 수목 관리학이 140문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목 관리학 부분에 해당 문제가 14, 5문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8회부터 이제 2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7, 8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범위는 보시다시피 조금 넓은데,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보시면 거의 뭐 이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전정,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꾸준히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다음에 관리 부분, 이런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나 혹은 도시수, 이것도 결국 우리 수목 관리라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광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5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할 때 옳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집어 놨죠. 보기를 서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회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문제가 나왔죠. 옳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근데 또 잘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도덕 문제라고 말하는데 지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또 부담 없이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목관리의 두 번째, 바로 수목관리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파트로 나누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수목관리학 부분, 그리고 요즘 많이 묻는 비생물적 피해,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는 농약학, 그리고 관계법령,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범위가 넓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농약 같은 경우도 워낙 이 살균제, 뭐 살충제, 제초제, 각각을 보게 되면 너무나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상피해도 많은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기출이 거의 겹치지 않았어요. 이 기상피해는 고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 파트도 25문항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원래 15, 수목 관리학 부분에서 15문제 나오고 이 부분에서 25문제 정도 나왔던 부분이 이제는 한 7, 8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한 일곱, 18, 17, 17, 18문제 정도 출제되면서 그걸 또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범위에 비해서 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생물 지폐 같은 경우는 조금 꾸준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제 나올 만한 부분들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중복이 안 됐었지만 이제 결국은 조금씩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오존 같은 경우도 산성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다뤘던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설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뭐 풍해, 한해, 낙뢰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바로 농약학일 겁니다. 농약학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될까? 살충제면 그 깊이까지, 뭐 살균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야 될 건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농약도 역시 빠지지 않고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그 전에는 이제 두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문제 정도는 어, 8회는 안 나왔더라고요. 계산 문제를. 그래서 8, 뭐 9, 10회는 안 나오고 11회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한 문제 정도 물론 간단한 우리가 흔히 저 같은 경우는 식물보호 기사를 취득했었는데 그때 공부했었던 그런 소유 양량 계산하는 수준의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이 법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이 이제 그 전에는 상당히
5문제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보다시피 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어서 내년 같으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정책 이런 부분들을 꼭 전년 12월이라든지 연초에 나오는 걸 꼭 읽어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이 부분까지는 문제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법 수준에서 지금 다 2번 다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올해는 또 갑자기 이 기본 방향을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배점을 점수를 다 맞으려면 결국 산림 정책에 관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5과목을 보고 아시다시피 40점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6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과목이 있을 때 물론 어떤 분들은 1, 2과목은 암기 과목이고 3, 4과목은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를 잘한 사람은 1, 2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또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3, 4과목에 중점을 두는다. 예, 저도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과감히 버려라. 이런 말도 하지만 어떤 특정 과목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다만, 1, 2과목은 우리가 2차와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 4과목은 이해 과목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업을 계속한다면 가장 기본이 된 베이스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것도 과목을 버릴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양성 과정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뛰어나서도 아니고 저는 지금 수험생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제 10회 시험을 합격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저도 준비하면서 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떤 특정 과목을 더 비중을 두지 말자보다는 5과목 모두 전체적으로 골고루 기출에 방점을 두고 이 기출을 잘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다는 것만 잘 잡으시면 공부량이 비록 많다고 느낄지 몰라도 지금 양성과정 석 달과 그리고 2개월 정도, 약 5개월 정도의 수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개월 정도, 뭐 짧게는 4개월 반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1차를 대비하면 결코, 물론 긴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짧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양성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백한데 이 부분은 첫 번째 문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수목 관리학 앞부분까지는 제가 기출이 곧 유형이라는 모토이기 때문에 항상 9의 첫 번째 문항을 잡았는데 이 부분 첫 번째 문항은 비생물적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방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방 문제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약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농약 파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농약 파트는 기존에 나왔던 것으로 중복이 됐더라고요. 농약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정말 그냥 가볍게 읽어오면 오히려 이거는 7회보다 9회가 더 쉽게 나왔습니다. 결국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더 분명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떤 농약의 기본만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앞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품목명으로 제품을 명명한다. 네,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법령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기본적인 법령은 학습을 해야겠지만 어느 깊이까지 갈 것인가는 조금 더 저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가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양성과정 수업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한 과목을 쭉 이끌어가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듣는 양성 과정은 그러지를 못하고 어, 일주일에 서너 과목이 섞여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뭐 적을 때는 2과목, 많을 때는 네 과목까지 쪼개져 있는데 각 과목별로 그 수업 끝나면 복습을
겸해서 정리해서 먼저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들어가는 걸 그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